오늘 준비한 기업은 하이투자증권이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KOTC에 있으니 찾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네. 이 회사를 준비한 이유 되게 단순합니다. 배당 성향을 40% 가까이 가지고 가려고 하고 계속 증권사기 때문에 적어도 GDP 성장을 오버하는 성장을 가져갈 거다라는 이유 때문이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현금 배당 성향이 40%대를 유지하는데 이제 작년에만 55% 나왔는데 그거는 작년 실적이 충당금 설정 때문에 너무 안 좋아서 그랬던 거니까 뭐 50%대 이상으로 갈 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 발표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리스크부터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PF 관련해서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다른 증권사보다 훨씬 높은 PF 리스크를 가지고 있고 그 80%에 가까운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그 리스크를 대비해서 1,400억에 가까운 충당금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1Q, 2Q에 만약에 터지더라도 그렇게 위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보다 거래 대금이 많아져서 증권사 실적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이투자 같은 경우는 이 실적의 대부분이 이제 PF랑 기업 대출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IB 쪽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뭐 그렇게까지 올라오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증권사들의 이런 거래로 인한 트레이딩 실적은 되게 높아질 거라는 거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자기자본 대비 PF 비중을 보면 80%였다가 이제 내려가지고 60%좀 밑으로 내려갔는데 보시다시피 다른 데 대비해서 아주 높은 편이에요. 평균이 28%니까 높은 편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를 유의해야 하셔야 되고 이 부분 때문에 작년에 1,200원 하던 주가가 이제 800원대 밑으로 지금 700원대까지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리스크는 2분기가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만기 기준으로 그런 건데 만기가 또 연장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거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브릿지랑 PF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브릿지 같은 경우에 이제 PF 전에 그 착공 전에 이루어지는 거고 이 부분이 이제 좀 더 덜 리스키해 보입니다. 제가 잘못 아는 걸 수도 있고요. 그 PF 같은 경우에 이제 공사를 시작하고 대출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 건설비가 올라가지고 이 자금이 부족해지거나 건설을 하다가 중단된 경우가 많으니까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이제 리스크 계산을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경제학 전공이긴 한데 PF 리스크 계산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충당금 설정해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괜찮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지만 바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적어도 1Q 실적이 이번 주에 나오고 2Q 실적이 이제 한 3개월 뒤에 나올 거니까 그거를 천천히 봐가면서 보시면 될 것 같다. 지속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이 금융 리스크 EPF 같은 경우는 도미노랑 같아서 한 개가 무너지면 이제 차차작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천 몇백억 설정해놨다고 끝이 아니고 이게 빵원이 될지 천몇백억 손실이 될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입은 이렇게 한다. 그래서 작년에 ROE가 이제 3%대 나왔던 거는 대손충당금 설정으로 인한 거니까 올해는 만약에 이게 그대로 환입된다면 10%대까지는 가볍게 올라올 것 같습니다. 딴 증권사가 10%대가 잘 안 나온다는 걸 감안하면 이 회사는 뭐 ROE가 되게 높은 편인데 그 이유가 PF 때문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지속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게 저축은행에서 PF 대출을 해준 거를 가져온 건데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만기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기 연장을 해서 금리가 10%에서 13%까지 올라갔을 때 건설사들이 감당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는 기사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상환을 하라면 상환도 못할 거고 만기라면 금리 때문에 이제 감당이 안 될 테니까 금리를 이제 적정선에서 유지를 할 것 같은데 이 저축은행은 10에서 13%지만 이 하이투자는 좀 더 금리가 낮으니까 그 부분에선 조금 더 리스크가 덜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만기 연장이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리스크 발현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깔끔하게 뭐 EQ까지 한번 보시고 만약에 이게
충당금이 환입이 안 되고 날라가더라도 앞으로도 배당 성향을 40% 유지를 계속 할 것 같기 때문에 아예 리셋을 하고 보셔도 만약 그게 그 돈이 다 날라간다 좀 쳐도 저는 제가 보기에는 저평가 같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여기 배당사 성향을 40% 유지하는 것도 사실 대주주 지분이 87%입니다. DGB 금융지주가 이제 80%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이 그대로 올라가고 만약에 리스크가 터지더라도 DGB 금융지주에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KOTC 기업에서 중소 중견이 아니면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매도 차익을 노리실 생각이시라면 뭐 다른 증권사를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배당이나 배당이나 뭐 자사주 같은 걸 고려했을 때 자사주는 안 할 것 같지만 그랬을 때는 이 기업을 보는 게 되게 괜찮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PF가 계속 리스키하다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 4월에 올라온 거거든요. 최근에 직원들의 평을 보면 확실히 지금 PF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리스크 담당 CRO가 뭐 PF 사장 예스맨이다. 그리고 뭐 부산대 출신 이런 거는 뭐 무시하더라도 어쨌든 리스크 심사팀이 PF에 대해서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 이 부분은 예전에 메리츠 금융지주 이제 CEO께서도 딴데 PF를 좀 리스키하게 가져가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직원들이 이렇게 느낄 정도면 되게 심각해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팔로우를 해야 된다. 일단 요 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리스크 심사가 그냥 뭐 우리 이렇게 할게요 하면 그냥 통과가 된다. 그러니까 영업에 너무 치중이 돼 있다라는 점을 직원들이 지적하는 걸 봤을 때 회사가 엄청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분 다 현 직원이고 뭐 전 직원도 아닌 거 보면 되게 진심으로 회사를 걱정하는 것 같고 여기 같은 경우에 금융지주의 특성상 CEO도 거의 2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눈치만 잘 보면 만약에 좋은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평이 지금의 1.2점 이렇게 많은데 작년 평들만 해도 4점 넘는 게 대다수였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느끼는 게 지금 처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정성을 봤을 때 타사 대비 되게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 순영업 수익 증가율도 급격하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증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PF 때문이니까 이게 지속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률이 2%대였던 거는 이제 PF 때문에 충당금 설정이라는 거는 계속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싹 다 날리고 계산한다 쳐도 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0년 코로나 터지고 때랑 지금이랑 주가가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많이 올라올 수 있었던 거는 영업 실적이 되게 좋아서 그랬던 거고 지금 또 좋아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싸다고 보이고 이 지금 주가로 계산했을 때 배당 2020년 수준에 이제 배당을 준다 치면 시가 배당률이 한 11%, 12%대가 됩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게 고민했었는데 증권사에서 그 타사를 밸류에이션 한 거 보고 저도 이제 비슷하게 가져갔는데 그나마 좀 유사한 데가 키움증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규모가 비슷하다는 게 아니고 회사가 가져가는 영업이 비슷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어, 이 얘를 참고한 건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 원래 ROE가 10% 정도 평소에 이제 한 10% 정도 아끼면 10% 정도 나오고 PBR이 그 자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0.27 정도 나왔으니까 이 PBR ROE를 통해서 밸류를 해보자면 두 배 가량, 세 배 가량의 업사이드가 있다. 적정 PBR이 이제 0.87 정도로 돼 보이는데 그 정도의 업사이드가 있다 생각하고 만약에 이 충당금을 다 날리더라도 여기에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봤자 이제 한 20% 내리는 정도고요. 그래서 업사이드는 되게 높은데 문제는 이 세배라는 건 이 ROE PBR 밸류에이션을 했을 때는 여기 회사들은 다 상장사입니다. 여기 이 하이 투자는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상장할 가능성도 전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같은 밸류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할인은 이제
개인의 취향껏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제 피어 대비해서 ROI가 이제 PBR이 이제 0.27이니까 뭐 비교할 데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매우 낮고 ROI도 평소에 10%대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밸류가 되게 괜찮고 앞으로도 뭐 PF가 아니더라도 영업을 되게 잘할 것 같습니다. 해서 매도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겠다 하면 양도세 때문에 절대 사시면 안 되지만 배당을 꾸준히 가지고 가고 뭐 연금으로 가져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몇 년이 지난다면 배당금만으로도 이제 시가 구매한 가격을 이제 넘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연 10% 이상 성장을 계속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EQ가 지나고 만약에 대손충당금 환입을 적절히 본다면 이게 싼 회사가 아닌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이 1Q, 2Q에 대해서 그 영업을 예상을 해보려 했는데 그게 증권사의 특성상 쉽지 않았고 대선 때문에 쉽지 않았고 1Q 실적이 나온다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한번 밸류를 올해 포워드를 한번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발표 이상입니다. 여기 FN 가이드랑 제 블로그에 자료는 충분히 제가 모을 수 있는 한 많이 모아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